김현정의 정치쇼.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굴 모셨느냐? 이 민주당 관련된 분을 모셨는데, 이 거대 야당의 민주당, 이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세력이 크다는 가장 큰 모임 더 미래, 소속된 의원이 60명이 좀 넘는다고 하죠. 이 어제 이재명 당대표도 직접 찾아갔던 그 더 미래인데 뒷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 미래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강훈식입니다. 더 미래 대표세요? 네, 대표입니다. 그죠? 예. 네. 그러면 사실 이 더 미래라는 모임이 국회의원 여야 다 통틀어서 숫자로는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힘의 네. 국민공감보다도 소속 의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당대표는 안 됐지만 더미래 대표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처럼 의원 내각제라면 총리도 하실 수 있는 세력인데. 아니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60명의 의원이 소속되신 더 미래 대표이신 강훈식 의원 모셨고요. 이 민주당이 지금 이것부터 여쭐게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분위기라든지 내부의 어떤 흐름들이. 더 좋은 미래가 사실은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표결 체포동의안이 뭐라고 할까 좀 당혹스러운 결과를 만드는 다음에 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고 또 대응할 건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하지만 그냥 또 뭉치는 것만은 답은 아니다. 해법을 좀 내놓으면서 대표랑 이 대화를 통해서 건설적인 방향의 해법을 내놓으면서 좀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취지로 모임을 그러니까 어제 대표랑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더미래 소속 의원들의 뭐 글쎄요 이건 뭐 성향 이렇게 봐야 되나요? 보면 친명이라고 불리는 의원들, 비명이라고 불리는 의원들도 다 속해 계신 거죠. 골고루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성이 다양한 건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뭐 당을 좀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 오셔서 본인의 어떤 둘러싼 거취 논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나요? 아니 의원들이 어제 총 28분 정도가 했고 총 저희가 2시간 10분 정도 토론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 거의 발언했습니다. 대표도 3-4분에 한 분씩은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했고요. 제가 어제 비공개로 한 이유는 이제 허심탄회한 대화가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하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되게 의원들 간의 신뢰도 많이 떨어졌고요. 또 당원들이 민주당 볼 때도 되게 실망하고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표결 결과가 그걸 말해주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민주당 이렇게 하는 거 국민들도 여의도를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려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대표 거취 문제는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제 저희가 입장 발표한 것처럼 크게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좀 해달라. 새로운 당의 새로운 인물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유파티 위원회라든지 유민주당 플랜과 같은 제2의 유민주당 플랜으로 혁신의 시간을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고 주장했고요. 더 좋은 미래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어제 저희가 브리핑을 드렸는데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친명계 일각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안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 뭐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든지 뭐 고민정 의원이 저와 인터뷰할 때 말씀하셨던 뭐 늦여름 초가을이면 거취 문제가 나올 거라다. 뭐 조홍천 의원이 또 저와 인터뷰할 때 말씀하셨던 지지율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거취 논란과는 상관없이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현체적으로 간다. 이걸 전제를 깔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당내에 이런 여러 가지 분란 상황들을 좀 더 나가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또 새로운 혁신의 시간을 가진다면 더미래도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시간들을 가져오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라는 말씀은 선출직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선출직이니까 그대로 있되 그렇죠. 대표가 임명하는 임명직에서 뭔가 인사를 다시 해달라 뭐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그러면 친명 일색의 지도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당직이 아니라 뭐 탕평 인사라든지 혁신 인사 이런 거 말씀하세요? 친명 일색 사실은 꼭 그렇게 표현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비명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왜냐하면 더 좋은 미래 회원들도 지금 당직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수석 대변인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더 좋은 미래 회원이고요. 그래서 뭐 그걸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의미가 없지만 지금 본질은 이제 뭐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당이 좀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네. 새로운 변화된 모습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좀 더 역동적인 힘을 받기 위해서 자꾸 수세로 몰리는 듯한 당의 모습이 아니라 네. 새로운 에너지도 좀 들어가서 일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어떤 개파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뭐 이재명 대표의 친명을 빼라 뭐 이런 식의 주장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 좀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죠. 지금 유튜브로 정민호 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안 내려오면 다 공연불 말 하나 마나한 얘기들 아닌가요?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네. 이게 아마 비명계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검찰의 체포동의안은 또 올라올 거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면 매주 재판받으러 다녀야 될 거고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데 당을 살리려면 본인이 거취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뭐 아까 그 청취자분의 말씀을 좀 더해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 일본 의원들이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전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을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어쨌든 민주당 당대표도 민주당 당원당규상에 전 국민이 민주주의로 투표해서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그냥 내려오지 말아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충의가 모여져야 되고 민주당 당원들이 사실 굉장히 높은 투표율로 당선시킨 당대표 후보기 때문에 77%만 네, 쉽게 내려오라 마라 할 문제들은 좀 아니라고. 물론 형식적인 논리로만 맞추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선출한 권력자가 못마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또 참고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내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려와라. 내려오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다라는 방식만으로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총선 전망에 대해서 뭐 양당 다 우리가 이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외부에서 보면 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 계속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와 저 재판에 노출되는 이 상황들이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 치르기에는 좋은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맞죠? 뭐 그러면, 그런 부분이 특히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제2의 유민주당 플랜들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책 부분으로 정책도 있지만 혁신의 모습도 있겠죠.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뭐 저는 뭐 아직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뭐 대충 여론조사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고 할까요? 이게 50%가 훨씬 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계마다 뭐 좀 다릅니다만 잘 못하고 있다가. 근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50%가 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더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것을 이런 뭐 사법적인 것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비명계 의원들의 대표적인 주장이시죠. 그렇죠. 반대로는 우리가 조금 더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포인트를 딸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모습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의 모습 를 만들어냈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설득력 있게 설파해 나가면 제2의 유민주당 플랜 민주당이 한번 싹 바꾼단 말이야. 노선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젠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새로운 가치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득력 있게 해나가면 저는 좀 더 다른 시간들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성향상 당의 어떤 정책이나 정강 방향 이런 거보다 얼굴 저 당은 누구 당이야 당대표가 누구야 선대위원장이 누구야 공천은 어떤 사람 받아서 여기에 워낙 좀 중요하게 보시는 유권자들이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많죠. 그래서 아마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얼굴로 간판으로 총선 치를 수 있겠어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 말씀도 들은 적은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닌가요? 아주 소수의 분들은 그러시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전면적인 인적쇄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당 대표만 이끌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을 새롭게 쭉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나은 뭐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의원들 중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전략통, 기획통으로 뛰어난 분을 한 분 뽑으라고 하면 저는 강훈식 의원을 뽑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문선님께서 강 의원님 오랜만이에요. 질문.
민주당의 변화를 위한 변곡점은 언제 어떤 계기가 될 거예요라고 질문하셨는데 저희 제작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질문을 강훈식 의원께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강훈식 의원의 머릿속에는 내년 총선을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려봤어요. 네. 제가 전략통은 아니고요. 그냥 맞으시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민주당이 변화의 계기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생기면 전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시간에 쫓긴 외부적으로 생기면은 저는 많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마지못해서 마지막 밀려서 하는 게 최악의 상황인 것이고요. 내부의 자체 동력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는 것은 저는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그건 요청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선거 때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런 모습 제가 볼 때 선거 패배할 때 보면 선거 막판대에서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큰절하는 장면들이 꼭 우리 생각나는 적들이 몇 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외부의 시간에 밀려서 마지못해서 하는 변화거든요. 우리 당이 그렇게 가면 우리 당 최악의 변곡점의 시간이 될 것이고요. 우리 당이 자체 변화의 능력으로 만들어낸다면 그전에라도 근데 그게 더 좋은 것은 당원들의 에너지 또 지지자들의 에너지 또 당 지도부의 에너지들이 함께 아우러져서 빨리 변화의 시간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또 충분한 시간은 아직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SBS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의원님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규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거 당원 80조. 요거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로 정지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때 만든 거고 얼마 전에 개정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정치 탄압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 의결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이걸 아예 80조를 없애겠다. 이런 내용들이 어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발로 저희 SBS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이제 정치혁신위가 어쨌든 검토를 해도 완성을 해야 되고 완성을 한 다음에 당에 또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니까 이 문제가 이대로 될 것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아마도 그냥 제가 당원으로서 지금 이걸 내용을 처음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저희 당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기소시키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조항이 과거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탄압 국면이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과도한 압수수색과 수사,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누구의 증언만으로도 그냥 기소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씩 다 대입시키다 보면 또 굉장히 불필요한 상황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검토했는데요. 한 것 같은데요. 검토했다 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당원 80조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조항일 수도 있는데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그걸 없애겠다라는 건 없애겠다고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 이건 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당으로 바꾸는 거 아니냐라는 여당의 공세에 직면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거는 이거에 따르면 정확하게 80조 3항에 따라서 정확하게 빠지는 케이스입니다. 이미 적용을 받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거를 삭제 검토할 것은 아니고 더 많은 현역 의원들 때문에 삭제 검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혹시 더미래와 모임에서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나요? 네, 어제 이야기가 있었죠. 예, 왜냐면 그 전날 당원과의 온라인 미팅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네. 어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옮기긴 어렵습니다. 그냥 답변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바로 직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트럭 시위 멈춰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같은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다. 거듭 호소드린다. 우리 편 동지들이 멸칭하고 공격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 이렇게 해서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 사무실 앞에서 전광판 트럭으로 공격적인 문자를 게시하는 행동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올렸고요. 네. 그리고 나서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모임을 주도했던 트럭 시위를 했던 분들이 어제 이거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이게
뭐 안의 내용을 제가 말씀 못 예, 드리지만 그 모임 끝나고 바로 올린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글이었고 어제 동안 일어난 일이라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아마 그 강성 지지층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이재명 대표의 답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겠네요, 저희가.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말씀, 그 얘기는 없었나요? 앞으로 체포동의안 또 올려올 수도 있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고 이런 사법 리스크의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나요?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보면 네.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힘을 합쳐서 잘 더미래라고 하는 모임과 이재명 대표가 힘을 합쳐서 중심으로 좀 끌고 나가겠다라고 한 전체 내용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뭐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뭐 검찰 쪽에서는 아마 그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던데 영장을 한번 더 친다면 검찰이 그럼 또 체포동의안이 이제 당연히 국회에 올라올 거고 그때는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저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내용과 다르게 저 개인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체포동의안이 또 온다고 하면 저는 단호하게 그 이재명 대표 또 야당 대표를 우리 손으로 검찰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과 같은 330회 정도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면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잘 아십니다만 거의 1년 동안 매일 압수수색 한 군데씩 한 겁니다. 거의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많은 것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노웅래 체포동의안 낸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직 기소를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네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소하기 전까지는 검찰의 시간이거든요. 기소하고 나면 변호사의 시간 아닙니까? 검찰의 시간을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빨리 기소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볼 때 그렇게 차고 넘치는데 왜 기소하지 않을까?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 당과 또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받고 있는 탄압 또 검찰에 대해서 그런 우려들이 충분히 현실적으로 와닿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 또는 뭐 중도 성향 수도권 성향 의원들의 지난 체포동의안 때 있었던 소위 말하는 반란표 그걸 줄일 수 있는 보관들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는 이제 현재 그게 위기에 대한 인식인데 저희가 신뢰 위기라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원들 간의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언론 또 MC 진행하시는 분한테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한데 제가 늘 인터뷰를 가보면 누구누구는 이랬는데 너는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게 이제 주로 우리 당 의원들끼리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좀 다릅니다. 이제 또 다를 것 같은 분한테 물어보죠. 같은 것 같은 분들한테는 안 물어보잖아요. 잘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같은 것 같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른 거 물어보면 그러면 그 다음날 보도가 친명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비명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싸움 붙여요. 그럼 이제 이분들끼리 대화도 별로 안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170명 되는 학생들 중에 저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대화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서로 오해가 쌓이죠. 그러니까 서로 더 이렇게 더 미워하거든요. 저는 지금 저 도전미래나 이제 당대표나 지도부가 해줬으면 하는 일은 이제 이런 분들을 서로 대화하게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하고 풀면 이 우리들의 간극이 있죠. 뭐 어떻게 170명이 같은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국민의힘 의원과의 간극보다는 작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당인데 근데 이제 대화를 안 하고 계속 하니까 저쪽에 가깝게 느끼는 분도 있고 또 저 사람은 나갔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막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막아야 되는 일이다. 그래야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지적들을 우리가 따끔하게 해내고 또 더 나은 국민의 기댈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실게요. 네, 불러주십시오.